예, 그럼 지금부터 그 후곡성당 8월 열린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진임건 박사님을 모시고 중장년층의 구강 건강 이렇게 관리하세요라는 주제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대 치의학 박사님이십니다. 원광대 국악학 안면외과 교수를 지내셨고요. 대한구강악 안면외과학회, 여기 발음이 대한악 안면 성형재건학회, 대한구강악 안면 임플란트학회 등의 정회원으로 계십니다. 현재는 서울대 치과병원 겸임교원이시자 아현 서울수치과 원장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이렇게 듣기에 앞서 저희 후곡성당 3옥 총회장이신 이성주 리노 회장님 말씀 잠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실 줄 알았더니 의외로 많이 안 오셨네요. 제가 한 6년 전인가 우리 진 박사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너무 유익해서 이번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드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마 그런 약간 낭설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열린 아카데미가 더 이상 안 한다면서요? 뭐 그런 소문이 도나 봐요. 아닙니다. 금년 말까지 정해진 대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진 박사님. 네, 그럼 지금부터 진임건 박사님의 중장년층의 구강건강 이렇게 관리하세요라는 주제의 후곡성당 8월 열린 아카데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큰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진임건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한 3년 동안은 강의가 별로 없었어요. 이런 자리도 없고 보통은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렇게 구청이나 이런 자리들이 좀 생겨서 일단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드리려고는 하는데, 오늘은 이제 장년층의 구강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치과를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맞닥뜨릴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 입안 상태를 최대한 이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이 자리를 했는데,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귀중한 시간인 만큼 보람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 감사하게도 해주셨는데, 결국 저는 치과 안에 외과라고 구강외과입니다. 거기가 이제 주로 하는 데가 암 수술이나 양악 수술도 그렇고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수술하는 파트인데, 그런 부분을 전공을 하고 치과 안에서, 그러고 공직에 좀 있다가 지금은 이제 개인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되게 많아요. 이거 무슨 과라고 할 수도 없는지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치과뿐만 아니라 무슨 비뇨기과부터 해가지고 안과까지만, 여기는 저희가 아까 오는 길에 기념으로 후곡도 봤는데 많아요. 치과도 뿐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치과라 하면 일단은 어디서 치과가 생긴 건가 보시면, 처음에 시작은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인정을 받는 거는 내과 의사만이 전문가로 우리가 의사 대접을 받았는데, 치과는 이발 의사랑 같이 별로 대접 못 받는 직업이었는데, 그 중에 영국에서는 산업화가 먼저 돼서 치과를 개업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분들만 따로 협회를 만들고, 돈 못 버는 나머지 외과 의사들은 이제 내과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요즘 말하는 의과대학이 생긴 거고, 치과는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온 계기가, 그래서 치과대학이 따로 생기게 됐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게 미국이고, 그 영향을 받은 게 한국이랑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치과대학이라는 대학이 따로 있으세요. 안과대학 이런 건 없는데 치과대학이 그래서 따로 있는 편입니다. 대신
프랑스나 유럽 대륙은 최근까지도 치과대학이 없었어요. 최근은 아니지만 20세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의과대학 안에 구강과 뭐 이렇게 있다가 중국도 마찬가지, 러시아나. 근데 최근에는 대부분 미국 영향으로 다 치과대학이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 보시면 아, 저기는 의과대학 출신이구나, 치과대학 출신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치과를 언제 가느냐? 보통 안 가요, 치과는. 아파서 죽을 것 같다 해야 치과를 가는 거지. 치과는 즐겨서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문하는 이유를 보면 아파서 가세요. 지하 통증 때문에 80, 70%가. 그래서 아프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안 가는데 우리가 아파서 치과를 갔다 하게 되면 이제 좀 일이 커집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애초에 우리는 치통이 있어야 치과를 보통은 가는데 치과를 가게 됐을 때 치통이 있다 하면 많이 썩었을 상태. 썩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빨의 모양을 보면 바깥에 경조직이, 단단한 조직이 있거든요. 이게 부식이 되다가 안에 속살 같은 신경관이 있으세요. 이 속살에 균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신경관이 점점점 하수구 막히듯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혀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저 뿌리 끝에서 피와 살이 들어오는 길들이 막혀버리거든요. 이게 막히면 이빨도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치아가 죽어버리면 죽은 시체가 뿌리 끝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염증이 생기면 그 시체가 가스가 나오는 게 치통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빨이 아팠다. 그럼 이미 늦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분도 이제 치통이 있어서 오셨어요. 여기 이가 아파서 왔어요. 보시면 요 밑에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염증이 이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치과가 치통이 있어서 가게 되면 이가 죽은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충치치료 이런 게 아니라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보통은 이렇게 되면 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치료가 뭐냐? 여기 죽은 살들을 제거하는 게 신경치료거든요. 근데 신경치료는 신경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과에 가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럼 우리가 신경치료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빨 안에 속살이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요 살들을 사람 손으로 파내요. 철사로 이렇게 파내는데 이빨의 모양이 이렇게 이쁘면 좋은데 실제로는 여기처럼 그물처럼 아주 작은 잔뿌리들이 나무 뿌리처럼 되게 많거든요. 사람 손으로 치료를 못해요. 신경치료가 완벽하지 않은 이유가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큰 가닥만 할 수 있고 잔뿌리들은 사람 손으로 못해요. 이건 어떻게 청소하느냐? 요거는 치료하는 약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사람 손으로 제거하고 큰 신경관을 잔뿌리를 약을 넣고 며칠 동안 작용하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또 한 번 치과를 가고 그래서 몇 번 나눠서 하게 돼요. 그래서 신경치료 하는데 치과를 갔더니 여러 차례 오라고 하는 이유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면 약 넣고 기다렸다가 또 한 번 하고 몇 번에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무 같은 걸로 메워버려요. 요 이빨을. 이제 고무로 메웠으니까 다 끝났구나. 이게 신경치료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도 결국은 신경치료를 하셨어요. 여기 이제 고생 하셔가지고 신경치료를 하셨는데 신경치료를 하기 전에 원래 내 이빨 상태는 약간 고무 지우개처럼 휘어져요. 말랑말랑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이빨들이 알고 보면. 근데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이빨이 탄력을 잃어버려요. 우리 고목나무처럼 굳어버리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요 이빨은 이제는 씹으면 쪼개집니다. 부러지거나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씌워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죠. 신경치료는 이제 원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씌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를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보통 궁금해 하시는 게 뭘로 씌워야 되는 건가? 요거를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제일 좋은 거는 전통적으로 좋은 거는 금리가 좋으세요. 금리가 좋은데 금리는 이제 비싸요. 요즘엔 금이 비싸가지고 금리는 비싼데 금이 좋은 이유가 우리가 이빨이 열을 받으면 열팽창을 하거든요. 열팽창이라는 게 이빨이 열을 받으면 점점 커져요. 이빨이 커지는 만큼 금도 같이 커지세요. 그래서 금이랑 이빨이랑은 열 받았을 때 커지는 게 비슷해서 한번 본드로 붙여놓으면 오래 가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로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금 속에다가 도자기 코팅한 거를 PFM이라고 하는데 형편은 없었어요. 이빨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전통적으로는 금이 각광을 받았는데 요즘엔 별 차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요것도 금이랑 버금가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똑같다고 봐요. 저희가 보통 저희 이제 치과에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을 때는 아무거나 하라고 하거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얼마나 신경치료가 잘 됐느냐, 그러니까 신경치료가 빨리 들어갔느냐 이런 거지, 이게 뭘로 해서 더 오래 쓰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 같은 경우는 안에 금속이 있거든요. 금속 위에다가 도자기를 코팅을 해놓은 거라서 쓰시다 보면 도자기가 없어져요. 우리 자동차 타다가 기스 나듯이. 요거는 그런 걸 감안하고 쓰시는 건데, 앞니 같은 경우는 여기 도자기 깨지면 좀 그래요. 남들 보기가.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는 요즘은 PFM을 많이 안 하고 금속이랑 도자기를 높은 온도에서 융합을 한 게 지르코니아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지르코니아로 많이 해요. 지르코니아는 앞니에서는 저희가 이거는 권해드리긴 하는데 어금니에서는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어금니는 안 보이는 데라서 도자기가 좀 없어졌다 하더라도 쓰는 지장이 없으세요. 근데 가격 차이가 똑같으면 지르코니아가 안 깨지니까 훨씬 나은데, 지르코니아가 일반적으로 치과마다 가시면 보시면 조금 비싸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비용이 들어간다. 근데 비용이 들어간 만큼 얻을 수 있는 거는 신미성,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 근데 어금니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셔도 똑같고. 그럼 요즘은 금은 왜 하는 거냐? 일단 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금을 조금 자랑스러워하세요. 남들 볼 때 나는 금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을 요즘에도 치과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어떤 우열이 있고 이런 건 없고요. 또 요즘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저희가 찾아봐도 오늘도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았는데, 네이버에 어디 누군가가 이게 금으로 하면 이를 좀 적게 깎아도 된다 이렇게 누가 적어놓은 게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가 오늘 자료를 못 찾았는데 있대요. 근데 그거 이렇게 금을 하기 위해서 이를 적게 깎아 놓으면 이게 구멍 납니다. 오래 못 써요. 어차피 금으로 해도 두툼하게 만들어야 이게 오래 쓰기 때문에 마모가 거는 좀 더 부드러워서 잘 되거든요.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마모가 되는 걸 생각하면 삭제량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똑같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년 만년 쓰면 좋은데 어차피 크라운을 씌운 이빨은 언젠가는 뽑게 돼요. 이게 금으로 하든 도자기로 하든 이 금이야 천년 만년 가겠죠. 우리 천년 후에도 이거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명을 본드 수명으로 보거든요. 이거를 본드로 붙여놓은 건데, 요 이빨도 본드로 붙여놓을 거예요. 나중에 본드가 2년에서 8년 사이에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금리를 씌웠다. 그럼 평균 2년 지나면 본드가 녹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2년에서 8년 지나면 본드가 많이 녹아 있을 건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상황에서 금리를 한번 씌우고 나면 요거는 요대로 그냥 오래오래 쓰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년마다 그러면 오래된 금리를 새로 해야 되는 건가? 그때 우리가 새로 할 때는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안에 머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오늘 금리를 새로 하려고 오래됐으니까 겸사겸사 뜯어봤더니 머리가 안에 다 삭아서 없더라. 그럼 이거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뽑을 각오를 하고 나서야 씌워놓은 거를 벗겨보기 때문에, 한번 씌워놓은 이빨은 언제 손을 보는 거냐? 아파서 치통이 있을 때, 그러면 표면이 오염돼서 신경치료한 거 밑으로 다시 오염이 됐구나 확인이 되면 우리가 다시 신경치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벗겨보긴 하지만, 그때도 뽑을 각오를 하고 벗겨보는 거라서 한번 씌워놓은 이빨은 오래오래 쓰시는 게, 그대로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치과를 가시면 후회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기로는 항상 정기검진을 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세요, 치과는. 그래서 정기검진을 가면, 보통 가면 치과 가자마자 이런 사진을 찍자고 그래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큰 사진을 찍자 그러는데, 이 사진을 찍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요 위에가 얼마나 썩었나, 이 사이가 얼마나 썩었나, 그리고 잇몸이 얼마나 녹았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진 특성상 이빨 사이 겹친 부분이 과장돼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권해드리기로는 이 사이 나오는 사진을 추가로 찍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요거는 지금 아마 밝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도 양쪽으로 하나씩 찍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아까 그분이에요. 아까 이분인데, 요 사이가 우리가 바깥층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를 보는 건데, 이렇게 보면 이 사이가 겹쳐가지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기를 찍어보면 요 바깥층이 뚫린 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기검진을 할 수 있겠다,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과를 가시면 요 사진을 보고 이걸 보고 충치치료하자 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 사이가 여기에서 썩었다 그러면
이 사이 나오는 사진을 다시 찍어보는 거를 권해드리기. 다 보험이에요. 그래서 내 몸의 방사선이 좀 뭔가 몸에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 바나나 하나 먹는 것보다 이 사진은 방사선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찍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어보는 게 낫고, 그래서 보면 이분은 여기가 이렇게 썩어 있는 걸 실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 바깥층이 뚫렸죠. 여기는. 요거는 충치 치료를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게 되고, 여기도. 근데 여기는 보면 이 선이 뚫린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두고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치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치과에 보통 오해를 하는 이유가, 치과를 갔더니 어디는 이걸 다 치료하자 그러고, 또 어디는 갔더니 이거를 계속 두고 보자 그러고, 뭐 어떤 장단이 맞는 건가, 그게 헷갈리게 되는데, 보통 이제 환자들이 많이 오고 많이 안 오고 이렇게 하는 큰 치과에서는 이분들이 왔다가 다시 올지 안 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얘기해요. 치료를 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더 커서서 오시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장님 성향에 따라서는 이거를 굳이 지금 때우지 말고 정기검진을 해서 보자, 그런 경우는 이제 계속 다니던 치과에 가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치과를 오랫동안 다니시면 예전에 어떻게 썩었는지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썩을지가 예상이 되니까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치과를 오래오래 다니시는 게 이런 거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정기검진, 여기는 충치치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충치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오면 이거를 충치치료를 하자는데 썩었다는데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저희 치과 사진인데 생긴 게 좀 달라요. 이렇게 생긴 게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파란 띠가 있는, 머리가 좀 큰 게 따로 있는 게 보이실 건데, 지금 이분은 이가 썩었어요. 이가 썩었는데 충치치료를 하게 되면 웅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 떼올 수 있는 모양의 테두리만 다듬어요. 테두리만 다듬은 다음에 여기 보면 갈색이 갈색 보이세요? 안 보이실려나? 이게 이제 남은 충치예요. 이 충치를, 실제 충치 치료는 요 두 개 말고 요게 있을 거거든요. 요거는 충치만 갈아요. 생리를 못 갈고. 저걸로 남은 충치를 돌돌돌돌돌 다 제거해요. 이런 식으로 다 제거했더니 아직 안에 속살까지는 안 썩었더라. 그러면 정말로 떼우고 끝.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는 요게 알고 있는 거죠. 요걸로 다 제거했더니 아직 속살까지는 안 썩었더라. 피가 안 나면 떼우는 게 유리하고, 피가 난다 그럼 속살까지 썩은 거죠. 균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그분의 이제 위쪽 이빨인데 썩었어요. 썩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웅 하는 걸로 다듬은 다음에, 바닥은 손은 안 되거든요. 이 바닥을 아까 얘기한 돌돌돌돌 하는 걸로 다 제거했더니 피가 나요. 이거는 속살까지 썩었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신경치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를 갔더니 어떤 경우는 신경치료하고 어떤 경우는 떼고 끝나고, 그거는 우리가 제거를 해봤을 때 요거는 신경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여기서 여기 갔더니 여기는 신경치료하고 씌워야 된다 그러고 저기 갔더니 떼운다 그러고 말이 다르던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정확한 거는 떼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제거를 했을 때 신경치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라서 확률적인 얘기라 아마도 단도직입적으로 씌웁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신경치료 확률이 좀 높겠다 낮겠다 요 정도. 그러니까 신경이랑 가까운지는 사진상으로는 우리가 예측은 되는데,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속살이거든요. 이거는 신경치료 확률이 높겠구나 추정은 되는데, 여기는 별로 안 높겠구나 추정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치료할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치료는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치과를 갔을 때 요거를 보고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시면 조금 더 오해나 불안감이 좀 적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떼워야 되는데, 이빨을 제거를 했어요. 신경치료를 안 하는 경우다. 우리가 어떻게 떼우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빨을 떼우게 되면 제일 요즘에 지금 중장년층 특히 입안에 전부 아말감이에요. 어릴 때 다 아말감으로 떼었기 때문에 다 아말감이 까맣게 있어요. 이게 어디 예전에 TV에 나와가지고 몸에 나쁜 거 아닌가 자주 물어보시는,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말감이 몸에 나쁜 건가? 몸에 나쁜 겁니다. 아말감은 요거 다듬을 때 수은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몸에 나빠요. 그러면 지금 내 입안에 있는 아말감을 제거해야 되는 건가? 그거는 다른 얘기인 게, 몸에 나쁘다는 기준이 아말감을 우리가 만들 때 수은 증기가 나와요. 그래서 치과에 근무하는 스태프과
치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요거를 아말감을 요즘에는 신규로 하는 치과에서는 아말감을 제조하는 시설을 못 만들어요. 거의 아말감을 안 하는 이유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옛날 치과는 기존에 아말감 하는 것들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는 되는데 요즘 치과에서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수은 증기 나오는 거 빼내려고 그러면 이게 공사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말감을 안 해요. 못 하는 거죠. 다만 내 입안에 있는 거를 제거해야 되는 건가?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를 갈아내는 것 자체가 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거 나온 지 10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100년 동안 아직까지 유해가 된다는 게 검증된 건 아직은 없는 걸로 정통적으로는 알려져 있고, 다만 우리가 이빨에 보면 여기 높은 산이 있거든요. 높은 산이 있고 요 산의 3분의 1 폭보다 넓은 부분들은 잘 깨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요 틈으로 안으로 썩기 때문에 깨진 게 보이는 아말감은 교체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말감 자체를 아말감이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 아말감 중에 못 쓰는 아말감들, 테두리가 녹이 슬어서 벌어졌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선이? 이런 경우에는 교체를 권해드리긴 하는데, 나머지는 쓰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지금 입안에 있는 아말감은 치과에서 점검 받았을 때 괜찮다, 그럼 오래오래 쓰셔도 아무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빨을 떼우게 되는 원리가 다 뭐 길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높은 산이 있거든요. 여기도 높은 산에 3분의 1 폭은 아말감 레진으로 떼워요. 고무차력으로 꾸덕꾸덕꾸덕 넣으면 되는데, 폭이 넓은 부분은 아말감이나 레진이 못 뱉어요. 이거는 깨져버리기 때문에 폭이 넓으면 우리가 도자기나 금이나 벽돌을 하나 만들어 붙이는 걸 인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성인에서는 정상 진료고,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애기들은 이렇게 해요. 아말감도 레진도 그렇고, 애기들은 성인이 아닐 때는 씹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굳이 벽돌을 많이 만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인레이는 최소 중학교 이제 한 2, 3학년 이후에 고등학교나 되면 할까? 그전에는 대부분 연구치들은 다 레진으로 떼우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은 굳이 넓다고 하더라도 뭐 인레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넓으면 인레이를 하는 거죠. 인레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통 요즘에 하는 것들이 세라믹 인레이를 많이 해요. 세라믹 인레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금도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치과를 가면 떼워야 된다고는 하는데 레진으로는 안 된다 그러고, 이거 본 떠서 만든다는데 금으로 할 거냐 도자기로 할 거냐 치과에서 물어봐요. 결정을 하라고. 왜 또 결정을 못 하는 거지? 이거 뭐 처음 들어보는 걸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냐? 기준은 세라믹 인레이 같은 경우는 씹을 때 잘못 씹으면 도자기가 깨져요. 이거는 이빨 보호에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다만 정기적으로 검진은 하셔야 돼요. 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은 잘못 씹으면 내 이빨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금으로 했다가 균열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내 이빨이 깨질 걸 감안하고 하는 거라서 금 자체는 단단한 반면에 일장일단이 있어서 뭐가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저희 치과에서 오시면 아무거나 해요. 그냥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기준으로는 높은 산에 아까 말씀드린 3분의 1 정도만 금으로 하는 거를 교과서적으로는 권해드리고, 만약에 금으로 해야겠는데 넓다 그러면 여기까지 아예 확장을 해서 씌우는 거를 크라운 말고 온네이라고 하는데, 씌우는 거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요즘에 비용 문제로 거의 하는 데가 없기는 하세요. 이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치과에서의 비용이 아니라 요걸 만드는 거는 따로 기공소라고 이빨을 만드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감당을 못해. 이거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되면 아예 씌우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거 아닌 이상 떼운다는데 뭘로 떼울 거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통상 금이 비싸요. 어느 치과나. 그래서 금이 비싼데 이게 더 좋은 건가? 비싸도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거나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금이 깨졌죠. 금이 여기 깨져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외국 사진인데, 아말감이 깨지고 여기도 틈이 벌어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선택하기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빨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쓰는 거예요. 지금 갔을 때 뭐 아말감이라고 바꾸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말감 자체가 적응증이 아닌데 치료를 한 경우나 아기 때 한 것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내 씹는 힘을 못 버티고 깨져나간 경우에는 교체가 유리하고, 또 금이 아닌 도자기로 떼운 경우에도 잘 깨져요. 씹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교체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그냥 쓰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과 갔을 때도.
또 하나가 요즘에 이제 보통 여름에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씹는 거는 괜찮은데 찬물에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찬물에 시린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이가 오목한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가 패여가지고 시린 거죠. 요 이가 왜 패이는 거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가 휘어져요. 아까 말씀 지우개처럼. 그래서 이가 휘어지다 보니까 우리 나무의 밑둥 깨지는 것처럼 얘 깨져버려요. 깨지면 여기가 뿌리가 드러나서 속살이 시린 건데 요거는 요렇게 때우는 재료들이 있으세요. 치과 가시면 설명을 할 건데 거기서 재료가 보통 얘기하는 게 보험되는 걸로 때우거나 아니면 우리 레진이라고 또 레진으로 때우거나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실제로는 레진이 훨씬 물성이 좋으세요. 이쁘고. 근데 레진은 비싸요. 보험되는 거는 물성은 별로 안 좋고 색깔도 별로 안 이쁜데 요거는 가격이 보험되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 7천 몇백 원 할 거예요. 한 개에. 내구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뭐 보이는데도 아니면 그냥 쓰지만 하면 권해드리기로는 그냥 보험되는 게 제일 현실적이세요. 어디 서울대병원을 가도 그냥 보험되는 거 떼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진이 더 오래 쓰고 이런 거는 없고 어차피 이가 휘어지기 때문에 떨어져요. 레진이 조금 덜 떨어지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내가 치과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서 내가 비용에서 자유롭다. 그러면 레진을 고민할 수는 있고 아니면 완전 앞니여가지고 누가 볼 때 이게 색깔이 좀 밝아요. 그래서 밝은 색이 좀 그렇다. 그러면 앞니 몇 개만 레진으로 할까? 나머지는 전부 그냥 보험되는 걸 떼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떼우는 게 하나. 다른 하나는 이빨의 모양을 보시면 바깥에 제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도자기 이빨이에요. 이거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그 안쪽으로는 까만 이빨이 있는데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터널로 돼 있거든요. 원래 모양이. 그래서 터널이 있어가지고 신경에서 쭉쭉쭉쭉쭉 가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드러나면 잇몸이 좀 내려간 거죠. 뿌리가 드러나면 그것도 시려요. 그거는 떼우는 게 아니고 모양은 그대로인데 시리다. 그건 잇몸이 이제 내려간 거라서 그거는 시릴 때 또 바르는 여기 코팅을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담 없이 가신 보험이에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시리다 그러면 패였으면 떼우고 패인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약만 바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안하실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오늘의 메인인데 입안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안을 오늘이라도 가셔서 보시면 이런 게 보여요. 아 나는 치석이 있구나. 스케일링을 해야겠다. 요거 말고 안 보이는 여기 보이실려나? 안 보이는 곳에도 까맣게 보이는 요게 치석이에요. 요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분은 이제 이게 지금 치과에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17년도에 치과에 오신 분인데 이분에 보시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여기도 그렇고 요게 치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치석은 위에 있는 거고 요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치은 연화 치석이라고 저 안쪽에 치석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있으면 지금 잇몸뼈가 요 높이에 있거든요. 원래 고등학생 때는 하얀색 있는 이빨 여기 있으셨어요. 고등학생. 그러니까 20대 때는. 근데 나는 왜 지금 잇몸뼈가 여기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까지 내려간 거죠. 이게 내려가는 이유가 치석 때문에 그러세요. 요 치석이 있으면 뼈에서는 계속 독이 나와요. 이걸 없애려고. 그럼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나온 독에 내 뼈가 녹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있는 한은 잇몸이 점점 내려앉아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거냐? 치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석은 치주질환은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높아져요. 우식은 똑같아요. 어차피 요즘 또 오시면 나는 나이가 많은데 이거 안 썩는다는데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아도 이거 썩느냐? 90세 넘으신 분들 많이 썩어요. 80세 넘으신 분들 많이 썩고 그래서 별 차이가 없어요. 계속 썩는데 잘 닦으시면 되는데 드라마틱하게 치주 질환은 확 높아져요. 40대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못 느끼다가 그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치석이 많으면 면역 반응 아까 그 뼈에서 나온 독 때문에 내 뼈가 내려앉는 거죠. 보통 이거는 풍치예요. 치과 갔더니 풍치가 있다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관리의 시작은 결국은 잇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뭘 하느냐? 치과에 그렇게 발견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치석을 싹 제거하는 거를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요 밑에 있는 치석까지 다 긁어내는 거는 우리가 잇몸 치료라고 하는데 요 잇몸 치료는
미국에서는 거의 한 2010년도인가? 그때 한 300불이에요. 한 부위당. 엄청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험이 돼서 몇천 원이면 하기 때문에 한 4-5번 치과를 가셔가지고 요 밑에 있는 치석까지 싹 제거하는 거를 꼭 고려하시고, 치과에 가시면 잇몸 밑으로 치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치과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잇몸 치료 해야 된다, 요즘에는. 그래서 잇몸 치료를 하시는 거를 꼭 고려해 보시고, 잇몸 치료를 하기 전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저희가 잇몸 치료를 안에 치석들을 제거해요. 뭐 그 중간에 임플란트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치석을 제거하고, 요게 올 초인데 잇몸뼈가 녹은 게 하나도 없으세요. 보시면 처음에 오셨을 때 보시고, 지금도 잇몸뼈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잇몸뼈를 유지를 하는 게 잇몸 치료의 목표지, 없는 뼈가 생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거 갖다는 오래 쓰려고 하는 거라서 잇몸 치료를 하는 거를 꼭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은 이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검진을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이 나와 1년에 한 번씩은. 그래서 스케일링 받는 거를 고려해 보시고 잇몸 치료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잇몸 치료를 했는데도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이제 내가 뽑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가슴이 철렁한 거죠. 이거 이를 뽑는다 그러면 이거 뭘 해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엄두도 안 나고 하는데, 우리가 이를 그럼 언제 뽑느냐? 이것도 어디 가면 뽑자 그러고 또 딴 데 가보면 이건 또 살리자 그러고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애매해지는데, 우리가 발치를 하는 기준은 보통은 이제 개인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잇몸으로 이가 흔들려서 뽑을 때 비주면 일단은 이빨이 위아래로 흔들릴 때는 뽑아도 된다고 봐요. 억울하지 않다 보는데, 좌우로 흔들리는 이빨은 억울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화분에 흙이 없으면 좌우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잇몸 치료에서 쓰시고 경과를 보시는 게 낫고, 바닥까지 흔들린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발치를 고민할 수 있는데, 그때도 덜렁 뽑지는 않아요. 이를 뽑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우선은 잇몸 치료 경험이 없다 그러면 염증 치료를 해요. 염증을 다 제거하고 나서, 그럼 이가 더 흔들립니다. 잇몸 치료에서 치석을 다 제거하면 여기 염증들이 다 빠져버리면 요이들이 더 흔들흔들 하거든요. 놀라지 마시고 그냥 지내시다가 한 2주 정도는 그대로 두셨다가,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드셔가실 때, 이제 처음에는 어차피 이걸로 뭐 밥 못 먹어요. 어차피 아팠기 때문에 국에만 밥 정도 드시고 처음에, 그 다음에는 밥, 그 다음은 뭐 삶은 생선 요 정도 드셔가지고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씹기 시작한지, 그랬더니 불고기랑 김치는 먹겠더라, 섬유질이죠. 그러면 그냥 쓰시는 게 나아요. 그것도. 그래서 언제까지 그럼 쓸 거냐? 치주 발치 같은 경우는 잇몸 치료한 이후에 식사가 된다 그러면 계속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어 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뼈를 녹았지만 쓸만하다 그럼 쓰시다가 옆니빨에 영향을 준다 얘기가 달라져요. 괜히 이거 살리려다가 2개 뽑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어 가면서 그냥 쓰실 수 있다 그러면 쓰시는 거고, 잇몸 치료 했는데 식사가 안 되더라 그럼 뭐 미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발치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뽑는다 보시면 되고, 요런 경우에는 요런 뿌리들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들은 우리가 어느 날 이를 뽑을 것처럼 준비를 하고 충치를 제거해요. 아까 보셨지만 돌돌돌돌 하는 걸로 돌돌돌돌 충치를 다 제거해보니 남은 뿌리가 내 뼈보다는 위에 있더라. 그럼 그냥 쓰시는 게 낫고, 내 뼈보다 밑에까지 썩었더라 그러면 이건 못 살려요. 그런 경우에 뽑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뽑게 된다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몸이 안 좋아요. 결국은 이를 뽑게 되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전에 조사님들은 잇몸으로 살았는데 잇몸으로 못 살아요. 잇몸으로 드셔보시면 절대 못 먹어요. 그래서 잇몸으로는 안 되고 뭔가를 해놔야 되는데, 해놓는 방법이 보통 3가지가 있는데, 고정식 말이 어려운데 그냥 씌운다는 얘기예요. 브릿지라고 없는 이빨 양쪽을 깎아서 씌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씌워서 브릿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고, 옛날 임플란트가 없던 시절에. 아니면 꼈다 뺐다 하는 틀니가 있어요. 꼈다 뺐다 하는 틀니가 전체가 있기도 하고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틀니를 하기도 하고, 정도에 따라.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하는 게 임플란트인데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가시면 알아서 치과에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누가 보험이 된다, 보험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치과 가시면 다 안내를 받으실 거니까. 틀니도 보험돼요. 그래서 다 상의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틀니는 뭐냐? 틀니예요. 의치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 개 이빨을 해야 되는 경우에,
요거는 장점이 일단 가격이 좋고 그다음 간단해요.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나기 때문에 뭐 길어도 뭐 한 달 이렇게 되면 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좋은데, 단점은 그 이후로가 번거로우세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처음에 적응하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 안 맞는 구두 신는 것처럼 요거는, 그래서 고생을 하는 게, 처음에 좀 고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빨리 끝나는 반면에 단점은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치과에서 손을 봐야 되고 좀 번거로운 게 있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없으면 완전 틀리, 조금 있는 경우에는 부분 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보면 이건 네이빨이죠. 네이빨에다가 걸어 쓰는 게 요게 부분 틀리인데, 부분 틀리는 완전 틀리보다는 훨씬 편하세요. 요거는 쓰기에. 그래서 요거는 못하는 치료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임플란트 틀리라고 임플란트를 몇 개, 한 2-3개만 혹은 4개 정도 심어서 그 위에다가 틀니를 똑딱 껴가지고 쓰는 거죠. 이건 틀리예요. 틀린데 붙여서 쓸 수 있는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생의 문제로 그러면 많이 하세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임플란트를 이런저런 이유로 할까? 아니면 임플란트는 요 이빨에다가 인공적으로 뿌리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임플란트는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아요. 뭐 내 이빨 비슷하고 옆에 이빨은 손을 안 대고, 그 다음에 틀니에도 아까 활용이 되고, 그다음 뼈도 요게 임플란트가 있으면 뼈 좀 덜 높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임플란트는 내 이빨이랑 달라요. 다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임플란트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2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내 이빨은 여기 보면 무슨 막 영어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내 뼈랑 내 이빨이랑은 매우 많은 실로 연결돼 있어요. 용수철처럼 많은 실로 이빨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둥둥 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내 이빨은 떠 있는 반면에, 임플란트는 내 뼈랑 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붙어 있어요. 여기는 표면을 매우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서 매우 거칠거칠한 나사를 뼈에다가 박아 넣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예 붙어 있으세요. 그게 하나가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요 살이랑 내 이랑은 붙어 있거든요. 요거는 쿡 찌르면 아파요. 붙어 있는데, 임플란트는 뼈랑은 붙어 있는데 살이랑은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살은 그냥 덮고만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매우 거칠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여기가 한번, 요거 뼈 녹는 거는 내 이빨이랑 똑같아요. 때가 타면 아까 말씀 면역 반응으로 뼈가 녹는데, 때가 타서 어느 날 난 밥 먹다 보니 때가 타고 뼈가 녹았다. 그럼 임플란트 표면이 오염되면 여기 때가 한번 붙어버리면 절대 안 나와요. 가속화돼요. 뼈가 한번 붙으면 쭉 내려갑니다. 내 이빨보다 나빠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뼈가 녹기 시작하면 쭉 녹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하는 거라서 애초에 관리가 잘 돼야 돼요. 또한 주기적으로. 또 하나는 여기가 살이 아까 안 붙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틈으로 계속 음식물이 끼고, 그것 때문에 뼈가 녹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여기 백날 닦아봐야 임플란트 이빨 안 썩어요. 이거는 금속이라서. 여기는 잇몸이랑 임플란트 사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여기 보면 쭉 요즘 많이 나와요. 요즘 아까 봤더니 가격이 뭐 천차만별인데, 이게 구강세정기라고 어디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도 임플란트 하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 구강세정기를 장만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치과에 파는 건 아니고 인터넷이나 어디 뭐 전자마트 가면 팔아요.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로 삑삑삑삑 쏘는 건데, 내 임플란트랑 이 사이를 청소하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장만하는 걸 권해드리고, 이게 뭐 비싼 게 좋고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물로만 삑삑삑 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 게 임플란트는 내 이빨이랑 다르다. 그거를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임플란트 할 때 치과마다 다른 게 스케줄이 달라요. 어디 갔더니 임플란트 이를 뽑았더니 뭐 기다려가지고 임플란트를 심고 또 기다려가지고 이를 만들고, 또 어디 갔더니 그날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이까지 다 만들어준다 그러고, 천차만별인데 이게 뭐가 맞는 거냐, 어느 장단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교과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교과서적으로 하는 거는 뼈랑 임플란트랑 붙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뼈 부러지면 기부스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최소한 뭐 짧은 데는 2달, 부위에 별로 다르긴 한데 길게는 넉 달, 6개월까지도 기다려요. 그거는 내 뼈 위치에 따라 다른 거라서 기다리는 게 원칙이고, 어디 가면 하루에 그날 심고 그날 이까지 다 만들던데 그거는 뭐냐, 그거는 뼈랑 임플란트랑 안 붙었는데 그냥 이빨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만 해요. 그렇게 해놓으면
씹으면 어떤 거는 붙고 어떤 거는 안 붙어요. 이게 복불복이라서. 운이 좋으면 그렇게 해서 오래 쓰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그냥 빠지는 거죠. 빠져버리면 안 붙었는데 이거를 못 쓰고 빠지면 요즘 보통 치과에서는 그렇게 하면 새로 해줘요. 저희가 알기로는 새로 해드리는데 번거로움은 있죠.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거를 광고로 해서 나는 오늘 빨리 해드립니다 하는 데는 많이 심고 많이 빼고 많이 심고 이렇게 하는 거고, 보통 개인 치과나 아니면 대학병원이나 딱 정통으로 하는 데서는 큰 병원도 마찬가지 심고 기다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기다리는 게 원칙이에요. 기다리는 게 원칙이고, 다만 우리가 이를 뽑았을 때 임플란트를 뽑는 날 같이 심는 게 좋으냐, 뽑고 기다려야 되느냐, 요거는 부위별로 차이가 있으세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뽑게 되면 요렇게 뼈 동굴이 크거든요.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면 그날 뼈 이식을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다 뼈 이식을 하는 게 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내 뼈보다 좋으면 당연히 뭐 비용 들고라도 하는 게 좋은데 내 뼈만 못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날 해놓다가 한들 뼈 이식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이 더 늘어져요. 그리고 비용도 추가로 들고. 그래서 어금니는 뽑으면 그냥 기다리시면 뼈가 다 차 올라와요. 어느 경우도 기다리셨다가 뼈가 다 찬 이후에 그때 임플란트를 하는 게 비용도 좋고 결과가 좋으세요. 그래서 어금니를 뽑았다 그러면 기다리는 게 원칙이라는 거를 감안하시는 게 낫고, 작은 어금니부터 앞부분은 뼈가 얇아요. 그래서 여기는 앞니나 이런 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를 뽑으면 얇은 뼈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거꾸로 뽑으면 그날 같이 심어야 뼈 이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는 기다리자 그러고 어디는 빨리 하자 그러고, 그건 부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뼈 이식을 하면서까지 빨리 심는 거는 정통적으로는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니다 하시는 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그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분 요거 말고 여기 임플란트 해야겠다 오셨는데, 실제로 수술 과정은 CT를 찍어봐요. CT를 찍었더니 여기가 상악동이라고 빈 공간이 있거든요. 요 빈 공간이 있으면 요렇게 뼈가 10mm가 있어야 되는데 뼈가 모자래요. 이러면 뼈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요즘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거 뼈 이식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살을 젖혀요. 이게 내 잇몸뼈예요. 내 뼈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요 분이 아까 그 분인데 하얀색으로 들어간 게 수술 후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막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 뼈 이식을 해요. 그런 경우 아닌 경우는 뼈 이식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얘기가 달라요. 이분인 앞니인데 부러졌죠. 부러진 경우에는 넘어지셨어요. 20대 여성분인데 넘어지셔가지고 그날 뽑는 날 임플란트가 같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 이빨이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해서 쓰는데 여기 경우에는 뽑고 같이 심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한 거는 어떻게 관련, 이거는 이제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시면 100만 번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을 쓰시고, 요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우리나라 칫솔이 전부 부드러워요. 그래서 특별히 부드러운 칫솔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칫솔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치약은 투명한 젤 타입이 마모제가 작다고 하는데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으세요. 열심히 잘 닦아주시고, 전동 칫솔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뭐 음파 칫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아까 말씀 워터픽, 이게 구강 세정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워터픽은 이건 제품명이에요. 이거 아니고 구강 세정기 아무거나 요거를 사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임플란트는 관리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치과에 가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임플란트 청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가 많이 없는 경우에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가족분이나 친지분들 중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분은 이가 이렇게 많이 없는데 이거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틀니를 또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경우에 이제 가족이나 친지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치과에서 뭘 보느냐,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오셨을 때 실제로는 여기 하나 없는데 요 두 개, 이게 우리가 밥 먹는 어금니예요. 요거는 작은 어금니는 밥 먹는 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요 두 개 없는 부분, 요 두 개로 밥을 먹어요. 그게 제일 키포인트 두 개, 요게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요게 집안의 기둥이에요. 여기가 지금 위아래 짝이 맞아야 되는데 어디 한 군데라도 있으면 좋은데 어딘가 지금 다 요 큰 어금니들은 놀고 있고 밑에 없거든요. 그러면 앞니들은 비스듬하게 물리기 때문에
전부 짜부가 돼요. 쫙 퍼져 나가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분도 요 앞니들이 순식간에 다 몇 개월 사이에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금니가 상실된 이후 직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분을 보는 순간 쫓기는 입장이 되고요. 치과 의사도 이거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뭘 하는 사이 이 앞니들이 다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임시틀니를 만들어요. 임시틀니라는 건 이제 그분 거는 아니고 이분은 이게 2017년도에 오신 분인데 임시틀니 이제 안 쓰세요. 그래서 임시틀니 저희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는 임시틀니인데 임시틀니를 만들어요. 임시틀니를 만들어 놓으면 요 어금니를 임시틀니를 만들 때는 그대로 뽐만 떠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생리 손은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틀니는 이를 몇 개를 걸어서 쓰기 때문에 깎아서 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그것들은 이빨에 손상이 가해야 되고 씌우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임시틀니를 먼저 만들어요. 임시틀니는 어디 가서 만들더라도 한 3, 4일이면 완성이 되거든요. 본 떠서 그 주에 바로 나와요. 그걸로 식사를 하는 순간 안 쫓겨요. 그전에는 쫓겨서 빨리 뭘 해놓자 하다가 임시틀니가 들어가는 순간 느긋해져요. 뭐 천천히 하죠, 뭐 시간 나면 하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분도 임시틀니를 쓰시는 사이에 잇몸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임시틀니로 식사를 하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2개를 하셨어요. 2개를 하셨는데도 앞에는 임플란트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용 문제로. 비용도 그렇고 근데 쫓기지를 않아요. 요런 경우는. 그래서 내 마음 동할 때 하시죠 하는 이유가 여기는 반드시 어금니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니는 별로 누가 볼 때 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요거대로 임시틀니로 좀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요분은 최근에 이제 이게 아까 사진이 2017년도 사진. 요거는 지금 지난주인가 지난달에 오셨던 사진인데 이제 요 앞니가 흔들려서 임플란트 하나 심을까 2개 심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6년 동안 어금니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임시틀니를 쓰시면서 어금니를 회복을 해서 먼저 쓰시는 게 일단은 이가 많이 없는 경우에도 큰 뭐 수고나 비용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치과를 근처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진이랑 인레이, 크라운 다 설명드렸는데 네이보다 못해요. 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요거는 내 이빨을 오래오래 쓰시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치과를 가시고 그 다음에 잇몸 상태를 꼭 혹시 가셔가지고 필요하면 잇몸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치과에 있어서는 슬기로운 치과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예정이 없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네, 한번. 예, 요걸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임플란트랑 비교하려고 했는데 이빨은 다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똑같은 모양인데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치료랑 딴 게 없고 아까 균에 오염됐구나 하는 요 살을 제거하는 게 신경치료인데 신경치료는 요거를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다 제거하고 잔뿌리를 청소하는 약들이 있으세요. 요 약을 넣어놓고 요 약이 3일에서 5일 정도 가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이게 다 제거됐는지 안 제거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그 이후에 확인을 씹어보는 거죠. 체크를 하고 신경치료 원장님이 괜찮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는 거고 안 괜찮다 그러면 여기를 보통 약을 다시 넣고 더 여기를 갈아내는 철사 직경이 있어요. 그래서 요 어느 정도 크기로 보통 다 이빨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요거를 어느 정도 크기로 제거했더니 요 약을 넣고 기다리면 끝난다라는 게 다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다시 아프다 그러면 조금 더 큰 직경으로 제거를 해요. 그리고 약을 넣고. 근데 그거를 반복될수록 직경이 커져가기 때문에 내 이빨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에 제일 큰 걸로 하나 해버리고 끝내지. 그게 제일 간편하긴 한데 이빨만 봐서는 표준 사이즈로만 제거하고 약을 넣고 끝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거기서 반응이 잔뿌리가 균이 들어갈수록 막혀요. 그래서 균이 들어갈수록 충치가 된 지 오래된 이빨이다. 그러면 잔뿌리들이 많이 막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약을 오랫동안 넣어야 되고 잔뿌리들이 많이 막히지 않은 경우에는 약을 한 번, 두 번 넣고 끝나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최소한 2번에서 3번을 하는 게 원칙이고 최근에 원비지지라고 한 번에 끝내는 경우도 있긴 하세요. 그거는 이제 치과 오는 걸 워낙 이제 우리나라는 힘들어하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가 이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싸요. 몇십만 원 하기 때문에 횟수 할 때마다 비용이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고자 한 번에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약만 넣고 다 그냥 여기 매우는까지 끝내버리는 거죠. 그럴 때의 장점이 치과를 한 번 덜 와도 돼요. 한 번에 끝내니까. 단점은 불확실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그런 치과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고 탈 난 분들은 다시 해요. 그래서 탈이 날지 안 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탈 날 거 감안하고 한 번에 해드린 다음에 혹시 아프다 하는 분들만 다시 제거하고 약을 다시 넣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잘 됐고 잘못됐거나 아니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아니고 치과마다 치료 방침의 차이라서 어떤 치과에서는 우리는 신경치료를 한 번에 그냥 끝내드리고 그 중에 잔뿌리들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만 다시 더 약을 넣고 한 번 더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치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고 잘 됐고 이런 건 아니세요. 그 경우 이제 우리가 균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 균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가 여기까지 이제 들어갔냐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매우 많은 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을 통해서 충치가 일단 썩었다면 여기까지 균이 도달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 여기까지 충치가 갔다 안 갔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신경치료를 한 번에 끝내느냐는 어차피 여기를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에 썩어서 했든 안 썩어서 했든 여기는 원래는 2번에서 3번 하는 게 원칙이세요. 원칙은. 예, 근데 그거는 잘못 받은 치료 이런 건 아니세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안 아프면. 예. 네, 또 있으세요? 예,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으시죠? 예, 예. 그런 분들은 월요일 날 아연수 치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시고요. 예. 네. 여기 저희 오는데 보니까 치과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연 치과는 오시면 감사하지만 멉니다. 여기 치과 중에 제일 유명한 치과 다음 치과 가시면 좀 덜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치과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강의해 주신 진인권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열린 아카데미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저희 주임 신부님이신 이승익 아우스티노 신부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껐다 켜니까 되네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진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시죠. 네, 저도 이 아파야만 가는 스타일이라 평소에 잘 안 갑니다만 병원 자체를 안 가려고 해요. 아프지 않으면 안 가려고 하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정기적으로 가야겠다. 연락이 오거든요. 정기 검진 받으러 오시라고. 그래서 아프지도 않은데 내가 뭐하러 가나 하고 안 가곤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정기적으로 잘 검진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치아 건강 잘 유지하십시오. 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 강복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8월 호국성당 열린 아카데미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